반갑습니다.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을 맡고 있는 최정민입니다. 이번에 저희 남해 FM 라디오 공동체가 개국을 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제가 이 수료장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선서를 했거든요. 6가지 선서 중에서 마지막 2가지가 기후와 관련된 선서였습니다. 저희 방송 지원 활동가들이 기후를 지키기 위해서도 또한 같이 노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의미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저 술에 취해 너를 잊어버리는 것 내가 무너져 너를 지우는 것 언젠가 너를 잃고 살아가게 되겠지만 시간이 너를 떠나가게 만들겠지만 나는 그것조차 아플 것 같아
서문탁 씨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아, 많이 춥습니다. 슬프죠.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 남해 FM 91.9MHz 항상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정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번 주 춥습니다. 다음 주도 춥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대충 맞추는 것이 아니고 유럽 중기 기상예보하고 일본 쪽 기상예보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 1월 초까지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추운 한파가 옵니다. 제3 한파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번의 한파가 있었는데 이번에 오는 건 3한파입니다. 자, 그러면 중부 지역에 서울권 지역에 최소 영하 9도 이상의 추운 날씨가 진행될 겁니다. 남해 떠나시면 안 되겠죠. 남해가 제일 따뜻합니다. 자, 서울에 계신 분들도 빨리 남해로 내려오이소. 따뜻한 지역에 있어야 몸이 건강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저기압이라고 있고 고기압이라고 있습니다. 저기압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엄마가 한 번씩 저기압에 걸렸다고 하죠. 내가 저기압이니까 네 오늘 좀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날씨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잖아요. 그걸 저기압. 그 날씨로 봐도 저기압의 상태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압이라는 것은 기압이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우면 몸이 추우면 옷을 막 끼어 입죠. 그죠? 막 끼어 입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뜨거우면 옷을 벗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우리 마눌님이 사준 건데 죄송합니다. 마눌님. 우리 공기가 뜨거우면 공기가 이제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날아가서 저기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덜 압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저기압이라고 하고 고기압이라고 하고 날씨가 추우면 옷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기가 수축해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기압이라고 하는데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릅니다. 우리나라가 저기압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고기압에 있는 찬바람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진다. 그리고 북극의 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북극도 숨을 쉬거든요. 북극이 한기를 차온 공기를 가두었다가 어느 정도 차면 또 그것을 내뱉습니다. 그런 북극 진동 중에서 북극의 진동 중에서 내뱉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겨울에 해당되는데 그게 마침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 그 한기가 내뱉어집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또 차가운 거는 주말이 보통 그 주중보다 주말이 더 차갑거든요. 왜 차가우냐면 우리가 산업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산업사회는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어떻습니까? 주말에는 사람들이 쉬잖아요. 그러면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열이 덜 배출합니다. 요거는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주말에는 날씨가 찹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는 날씨가 덥습니다. 근데 마침 이번 주 주말 크리스마스, 다음 주 연말 새해죠. 새해 신년이 다가오는 그날 마침 주말입니다. 춥습니다. 나가지 마이소. 남해에 계시소. 남해에서 맛있는 거 사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해를 사랑하는 최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바로 지코의 새삥입니다. 새삥.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배 밑터 누가 잘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we seller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옷에 엿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게 I'm too sexy 헌집 두 곳에 프리미엄이 붙어 2배 3배 4배 yeah
나는 새빙 11년째 freshman 유명세들 거둔 현찰 대신 스펙을 스택스핀 You're not selfish 남의 맘만 selfish 난 취향을 감춰 그래 내 second 칸은 수수께끼 show and prove it symbol 넌 볼 수 없는 임금 The king is back 다시 거시국 한만영 그래도 근본은 절대 못사 눈팅으로 배운 너의 street fashion 뚝딱 배고파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반경 100m 누가 제일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리셀러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새빙 모든 게 다 새빙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데 I'm too sexy 한 집 주고 새집 프리미엄부터 2배 3배 4배 yeah 하마나 오늘도 미치게 하겠지 work 이유는 뻔하지 새로운 옷 하라니 위치 건마 하지마 건방 빌린 게 티나서 bro 이제 여름이 오니까 준비해내 목에다 채워질 라이스 체인 1, 2, 3, 4를 세는 것도 지겨움 and you think I love my hate want a new chain 우리 엄마는 생일마다 새 가방이 생기지 신기록 게이지 우린 없어 배시 나는 매일 새롭지 But I really came from zero 그래서 두 배로 책임을 가진 삶은 생각보다 괴로워 언제나 let's go hard 내 옷은 새로워 난 운전할 때마다 맨 앞이라 위로워 Yeah I'm motion drip check 내 옷들은 늘 세팅 아무도 못 말려 나란 바닥 너무 shaky 멈출 수 없어 난 style stay 안전모를 써도 나는 절대 못해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반경 100m 누가 제일 튀어 잘 되면 셀럽 못 되면 평생 리셀러 내 개성은 시대를 안타커스 나는 새빙 모든 게 다 새빙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데 I'm too sexy 한 집 주고 새집 프리미엄부터 2배 3배 4배 yeah 나는 새빙 모든 게 다 새빙 예, 지코의 새빙이죠. 새빙 꼭 새 것을 입어야만 새빙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헝걸을 입더라도 자기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지난 12월 11일입니다. 무슨 날이었냐면 산의 날이었습니다. 산도 새빙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파괴됐습니다만은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산을 새빙처럼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산에 나무가 계속 없어지면 물론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사실은 박쥐가 서식 환경이 파괴되면서 우리 인간과 접촉하면서 발생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벌. 특히 야생벌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죽고 있냐면 이게 이번에 그 오마이뉴스에서 12월 18일 날 기사가 떴는데요. 꿀벌이 사라지면 매년 142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벌이 수분을 하잖아요. 나무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 줘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열매 중에서 어느 정도 이 꿀벌이 사라지면 없어지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여 종의 주요 농작물 중에서 71종이 바로 이 벌과 관련돼서 수분을 하는 데입니다. 우리나라는 100대 농작물 중 채소 38종에서 42종까지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면 이 작물들은 재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2019년에 어떤 회사에서 꿀벌이 사라졌을 때 어떤 식탁이 이루어질까 해서 식탁을 차렸는데 그 보니까 식물은 전부 뿌리 채소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먹을 게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 매년 142만 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요 사진을 보시면 요 사진을 여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겁니다. 제가 말로를 드리면 이 1940년보다 지금 2007년이 현재입니다. 지금 2020년이 아니고 2007년 현재 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꿀벌이 상당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못지않게 야생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죠? 우리 어서 산을 새빙처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노래 하나 더 듣고 올게요.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 방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앞따라 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앞따라 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이제 윤아 씨의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달달한 노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런 노래가 달달한 노래가 나온다. 그럼 제가 선곡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선곡을 했겠죠. 근데 이게 사건의 지평선에 이 제목을 보니까 탁 생각나는 게 우리가 138억 년쯤에 우리 작은 점에서 이 우주가 폭발합니다. 이게 빅뱅 이론이죠.
그리고 45억 년쯤에 46억 년쯤에 지구가 탄생하고 한 38억 년쯤에 생명이 처음으로 이 지구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쭉쭉쭉 흘러가다가 우리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인간은 한 30만 년쯤에 인간이 이제 발생되는데요.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빙하기가 10만 년마다 한 번씩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추운 날씨를 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합니다. 고난의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유럽, 아시아 쪽으로 퍼져나가죠. 바로 그때 그 호모사피엔스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지평선을 보고 달려갔겠죠. 지평선을 보고 끝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수많은 야생 동물들이 있었겠죠. 뭐 금치 호랑이라든지 수많은 무서운 뭐 맘모스라든지 큰 동물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먹을 것도 어쨌든 사냥을 하든지 채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가장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이 끈입니다. 끈. 그때 당시에는 우리 소위 말해서 뗀석기라고 돌을 끼워서 마치 지금은 뭐 칼 같은 뭐 주먹도끼라고도 하죠. 그런 것처럼 고기를 자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물과 싸울 때 필요했던 게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끼워서 뾰족하게 끼워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근데 그거보다 이 끈이 발명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런 나무 막대기에다가 돌을 이렇게 깬 뗀석기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 붙일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끈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끈이 없었더라면 이걸 붙일 수가 없겠죠. 그럼 이걸 붙이면 뭐가 좋으냐? 요거 하나만 들고 다른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거나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접해서 가까이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나운 동물들의 날카로운 이빨이라든지 그다음에 발톱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끈을 묶으면 멀리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던져서 그 동물들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끈은 대단히 그때 당시에 혁명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나무 줄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묶었겠죠. 그리고 우리 그때는 날씨가 빙하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죽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또 끈입니다. 끈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 끈은 굉장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준 아주 멋진 발명품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끈을 뭐로 만듭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있죠.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게 분리배출이 될까요? 자, 어떻습니까? 분리배출. 이 끈이 분리배출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재료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분리해도 됩니다. 그러나 배출 선별하는 장소에서는 이 끈이 기계에 감겨서 기계를 망가뜨리는 주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소중한 우리 끈이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눈물 한번 흘리고 옵시다. 소찬이의 Tears를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자, 눈물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 우리 지금은 우리 산에 나무를 많이 베어서 사실은 산들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고려시대 때는 산이 좀 울창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서북면이라고 하는 그 서북면 박천 땅에 사는 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 요 책이 있습니다. 계담실록이라고 하는 책에 고려를 무너뜨린 거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담입니다. 이 계담은 그 시대에 있었던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죠. 여기에 박천 땅에 한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먹을 게 주로 이제 물론 농사를 지었지만 농사가 주된 식량을 만들어 준다 하면 뭐 사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기를 주로 이제 고기를 섭취하는 하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었죠. 그래서 사냥꾼이 이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슴을 잡으러 갔는데 이놈의 사슴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사슴이 안 잡혀서 계속 쫓아를 갔는데 산 깊숙이 올라갑니다. 깊숙이 올라갔는데 사슴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포기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산을 내려오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또 마침 그 사슴이 불쑥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듯한 그런 몸짓을 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기에 오기가 생기고 이 사냥꾼이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 오기 좀 생기지 않습니까? 꼭 잡고 말겠다 이런 각오로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고 정신없이 우리 남자들 중에 보면 미친 듯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고려시대니까 주로 사냥은 남자들이 갔으니까 제가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막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에 집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산속에 집 야릇합니다. 그죠? 조금 갈까 말까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뭐 좀 공격적인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각오에 말겠죠. 그래서 이분도 아마 호기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집이 기이한 거예요.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집이 우리 지금 현재 같은 집이 아니고 옛날에 고려시대 집처럼 이렇게 정사각형이라든지 이런 모양이 아니고 직사각형처럼 집이 길다랗게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니까 방이 몇 개가 보이고 있는데 한참을 구경하고 좀 기이하다, 이상하다 집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뭐 배도 고프기도 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그 여인한테 말을 걸으니까 그 여인이 아무 두려움 없이 흔쾌하게 음식도 내어오고 그다음에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음식이 기이해요. 어떤 거냐면 요리를 하지 않았어요. 조리를 하지 않고 불에 조리하지 않고 날것 그대로 곰발바닥 사슴포라든지 이거는 그를 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뭐 허겁지도 먹겠죠, 그죠? 근데 저 멀리서 쿵쿵쿵 사람의 발자국, 굉장히 큰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을 삐 열어서 보니까 지금 건물에 우리 건물 2층짜리 건물 있죠. 그 정도 높이의 큰 거인이 걸어오고 있더랍니다. 이거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잘못 들어왔다. 보니 이 여인이 나한테 다정하게 해준 것은 결국은 이 거인이 오면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인이 탁 오더니 자기한테 오지 않고 자기 그 다른 그 길쭉한 방 끝방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을 부르더랍니다. 부르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먹을 거를 또 그 여인이 먹을 걸 갖다 주니까 부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갖다 주니까 그걸 먹고 있는데 냄새가 이상했는지 이렇게 그 사냥꾼이 있는 방 쪽으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그 사냥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냥꾼은 깜짝 놀란 거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칼을 움켜쥐고 이제 뭐 어쨌든 싸우다 뭐 죽더라도 한번 싸우고 뭐 이렇게 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칼을 확 쥐고 움켜쥐고 눈을 부릅뜨고 탁 쳐다봤더니 그 거인이 하는 말이 어허 왔군요, 왔네 이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당신을 우리 쪽으로 우리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슴한테 시켰다. 그래서 사슴이 인도하도록 사냥꾼을 인도하도록 내가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큰 선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은 이게 긴가민가,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뭐 마음은 들었지만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뭐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집 안에 있으니까. 그 상태니까 뭐 어쨌든 뭐 거인이 하는 말대로 자기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 거인이 산에 가서 큰 포대에다가 짐승들의 가죽 있지 않습니까? 가죽을 한껏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리고 요걸 들고 그 여인과 함께 이 산을 내려가서 저 해안가로 가라. 해안가로 가면 배가 한 척 올 것이다. 그럼 그 배를 타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다음에 올 때 닷새 뒤에 소금하고 그다음에 고기를 갖고 오라고 소를 한 마리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꾼은 즐거운 마음으로 부인 그 여인하고 나중에 결혼합니다. 이 사냥꾼하고 이 여인하고 가죽을 들고 가서 가죽을 팔고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하고 소금을 사들고 다시 그 배를 탔던 곳으로 갔더니 또 그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인이 소를 맛있게 먹고 소금을 한 자루 딱 메고 가면서 또 한 그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또 그 가죽을 그 대신에 다음에 올 때는 소는 말고 소금만 가져오라고 시키고 그 거인은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또 이 사냥꾼은 또 그 가죽을 들고 가서 팔고 또 더 큰 부자가 됐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바뀌면 했으니까 좋은 것만. 그래서 이번에도 소는 갖고 오지 마라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인간이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또 소를 사갔습니다. 소하고 소금하고 가져갔는데 가져가서 또 그 기다리니까 또 그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거인이 아니 소는 내 갖고 오지 말았는데 왜 갖고 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 사냥꾼이 아이고 은혜를 안 갚으면 인간입니까 하면서 한 번 더 권하니까 그럼 이번에는 내가 먹을게. 다음에는 절대 갖고 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를 먹고 소금을 가지고 또 떠났습니다. 물론 또 가죽을 한거 줬겠죠. 그리고 또 팔아서 그 다음에 팔고 그 다음 또 닷새 뒤에 소금만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닷새 뒤에 소금을 들고 가니까 또 그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거인이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당신하고 내하고 볼 일 없다. 이제는 올 필요가 없다라고 소금만 들고 떠나려고 하니까 이 사냥꾼이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이름이라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름 석자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거인이 이거는 천기다.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 대신에 며칠 뒤에 검은 말을 타고 탄 어떤 한 젊은 선비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비한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정말 검은 조랑말을 타고 탄 어떤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한테 궁금하잖아요, 여자. 거인 이름이 뭔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젊은이를 붙잡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젊은이가 그 거인의 이름은 우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우가 영웅이 되는데 나쁜 기운이 생기면 그 우라고 하는 거인은 사라져서 하늘로 떠돌면서 새로운 영웅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요.
그러면 지금 소금을 먹은 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웅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흉흉해졌다는 이야기죠. 나쁜 기운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시대에 나쁜 기운이 돌고 있으니까 이 우라고 하는 이 거인은 그냥 소금만 먹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영웅이 생기겠죠. 자, 그거를 이야기를 들은 그 젊은이가 탄식을 하면서 아, 고려가 망하겠구나. 30년 안에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외에 우가 영웅이 되지 않고 사라졌어. 소금을 먹고 사라졌으니까. 그런 탄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너무 궁금해서 젊은이한테 이름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선비의 이름은 어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비가 하는 말이 자기의 이름은 정몽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이 있은 30년 안에 고려는 멸망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 숨겨 있는 기운은 어떤 기후가 있을까요? 자, 핵심은 서북면입니다. 서북면. 우리 서북면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디 쪽에 있습니까? 산 쪽이죠. 산 쪽. 한경도 지역이죠. 평양 위쪽입니다. 평안도인가? 제가 북쪽은 잘 안 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왼쪽 평양 위쪽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계 장군은 어디 있었습니까? 동북면이죠. 동북면에서 자랐습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물론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의 지명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고려시대까지의 그 온난화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즉 날이 추워지는 거죠.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면이 하강합니다. 날이 따뜻하면 물도 온도가 높아지면 물도 팽창합니다. 팽창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거든요. 근데 날이 차가워지면 물이 수축하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강 깊숙이 해안에 그 소위 말해서 해안 쪽에 그 배가 발달하지 못합니다. 배가.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는 소시 장보고라든지 해상의 시대였습니다. 해상의 시대. 근데 고려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해상적인 그 배 발전이 조금 덜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해상 쪽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그 발달이 이제 산 쪽에서 발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성계 장군이었습니다. 이성계 장군이 고려시대에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기후적 그 원인은 바로 중세온단기가 끝나가는 시점, 그리고 곧 소호평화기가 오는 그 중간 지점에 때 이성계 장군이 혁명을 시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 정몽준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결국 우리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흉흉한 시대를 만들어냈고 그 흉흉한 시대는 괴담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자, 그러면 기후가 변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후가 변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상이 멸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나름대로 또 다른 세상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하에 부럽지 않아 라는 노래를 한번 듣고 올게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1000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전혀 전혀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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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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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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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뭐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괜찮아. 난 잔다. 예. 부럽지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부럽습니다. 이 책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재밌게 하시는 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러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재밌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이런 실수만 한 것이 아니고 저번 방송에서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약간 잘못하게 이야기한 게 두 가지가 크게 뭐 잔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와 인간이 도로 같은 인공적인 구조물의 질량이 어느 정도냐면 1000조가 아니고 1조 1000억 톤입니다. 1조 1000억 톤 고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우리 제일 앞에 제가 틀었던 노래가 Amazing Grace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게 인디안들 노래입니다. 아마 이번에 또 아바타 2가 또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아바타가 뭐 제가 물론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감독님한테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 딱 느낀 게 바로 인디언들이었습니다. 북미 인디언들. 북미 인디언들이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11월 달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너무 추워서 음식도 없었고 아무 준비가 없었답니다. 뭐 꽃갱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새로운 땅 찾아 떠나자.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떠나자라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스턴 지역에 먼저 도착했대요. 보스턴 지역이 조금 북쪽인데 굉장히 좀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에 뭐 며칠 좀 지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이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옥수수 기르는 법, 그 다음에 그때 칠면조가 거기 이제 있었고, 칠면조 원산지가 이제 북미인데 그 칠면조 뭐 잡는 법 이런 걸 다 가르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가신 분이 한 102명 정도 되는데 한 반 정도가 죽습니다. 얼어서 죽고 굶어서 죽고.
그런데 이제 인디언들이 도와줘서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좀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영국에. 와, 미국에 가니까 진짜 신대륙이더라. 가니까 또 애들이 막 좀 애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옥수수도 잘 자라고 멋지더라.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있던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건너왔습니다. 많이 건너오면서 그 인디언들과 잘 지내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인디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든요. 개종을 합니다. 종교를 그때 인디언들은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문물이었던 기독교로 개종을 다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자기가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살 데가 없으니까 인디언들을 쫓아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거의 그때 당시 100년 동안 한 2,500만 명 정도 죽었다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죽었는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는 그런 역사와 함께 1700년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너오면서 이제 미 대륙의 인디언들을 쫓아내는 시기인데 동부에 있던 애들을 서부 쪽으로 4,000km를 걸어서 이동시킵니다. 그때 이 인디언들이 그때 당시에 인디언들은 거의 다 기독교를 개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는 결국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유럽, 아시아로 퍼질 때 그 고난에 가혹한 환경이 이겨내면서 걸어가면서 했던 그 심정을 담은 노래이지 않을까. 물론 찬송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송가죠. 그러나 이건 신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노래, 인간의 환경을 이겨내는 호모사피엔스의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건 바로 저번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것이죠. 자, 인디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자, 우리 아바타 1을 보시면 거기에서 나비족이죠. 나비족이 인디언에 이제 비유되는 그런 종족인데요. 판도라라고 하는 행성인데 거기 있는 나비족들이 어떻게 짐승을 죽일 때는 반드시 미안하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항상 표현을 하죠. 바로 그거는 그 짐승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짐승을 비롯한 나무 모든 생물과 나비족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는 뭐라고 해야 될까? 가치, 종교, 이념,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그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짐승이지만, 작은 생물이지만 그 생물이 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다쳤을 때 아파할 수 있는 그 마음. 저는 그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4,000km를 걸어갔던 그 인디언들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 얼마나 오랜 날, 오랜 밤을 걸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마음에서 우리 악동 뮤직선의 오랜 날, 오랜 밤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 난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몰랐어. 우린 서로에게 깊어져 있었고 난 그게 두려워. 넌 가만히 있고 나도 그러했던 순간은 우리 오랜 날 함께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듯이 추억만 하게 하겠죠.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보고 싶고 또 행복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하늘이 차뿌옇고 맘을 다 잡아야 하죠. 이젠 마지막 목소리 마지막 안녕.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